이번에 공휴일들을 새로 이제 빨간 날처럼 쉬게 좀 이렇게 해줬는데 특히 7월 17일 제헌절을 빨간 날로 만든 게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내란을 거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정질서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국민이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또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건 정말 잘했다. 근데 국민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좀 뜻깊게 생각하면서 네.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는 날이라고 쉬니까 이게 문제 아니, 아니겠습니까? 나름 행사를 하겠죠. 그래도 정부 네. 행사로서 그냥 이제 왜 네. 언제 헌법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리고 그 헌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켰는지 이제 최근에 그런 맞아요. 것들까지 해서 네. 한번 또 행사를 하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회 차원에서? 내란을 잊지 말자. 음. 이런 계속 그런 것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네. 이 우리가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행사들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헌절 이렇게 강력하게 기념하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의 일당들의 위헌적인 행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위헌 세력은 위헌 세력이고 정말 초법적인 세력이 아닌가 싶은데 네.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장을 지으면서 마치 초소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적인 정권이었으면 이걸로도 스캔들 게이트 터져갖고 뭐 이거 특검하자 뭐하자 얘기가 나왔을 법한 사건인데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겪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처벌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나중에 이거에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니까 국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위증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관련해가지고. 네, 위증도 다들 이제 처벌 받아야 되고 이거 결국에는 아직도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하면은 윤석열하고 악연이 많죠. 골프 치러 다니다가 뒤늦게 걸리고 들통나고 난 다음에 그거 취재했다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자였나요? 아마도 아니다, CBS. 우리 CBS였나 보다. 네, 네. 맞아요. 가가지고 골프장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다가 아, 그 태릉에서 네, 과거에 막 골프장 그랬던 것 그거 다 같아요. 뺏기고. 네. 그 난리를 치면서 나중에 그거 해명을 못하니까 아니, 대통령 골프도 못 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관저 공사할 때 뭐 골프 연습장도 있다더라, 뭐도 있다더라, 온갖 의혹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없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골프 연습장이 엄연하게 만들어놨고 그걸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도 지들 찔려가지고 야 그 초소공사한 걸로 해 그렇게 하고 예산도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무원인 대통령이 일과가 끝난 다음에 체력 단련을 위해서 아닌 취미로 한다고 해서 할 사실 수도 저는 있죠. 네.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로 이제 해서 뭐 다른 외교 정상과 네. 뭐 할 때 오비 좀 덜 나고 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거를 숨기기 위해 이런 불법을 동원했다. 그거에 대해서 보도하려는 기자들을 억압했다. 이런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거죠. 아니 통상적인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이 대통령실 관할에 생기면은 보통 비서실이 챙기는 게 상례인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복인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경호처가 주도해서 집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통난 다음에 초소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애당초 계약을 할 때부터 초소 조성 공사일 것처럼 허위로 문건도 만들었고 헐. 행안부나 기재부의 승인도 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죠. 그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데 처음부터 법을 지킬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굳이 용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거 경호경비하는 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거기서 또 비롯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관저도 굳이 청와대 안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다가 이거 관저 공간 못 만드니까 너 나가라 그러다가 관저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 골프 연습장 만들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돼. 그리고 바깥에서 보일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나무 심어. 그 나무 심으라고 그 했다는 거 앞에 아닙니까? 나무 심어. 가리개 나무 야, 심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영구집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지 않았나. 왜냐면 만약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후임자가 예, 오면 후임자가 오면 이거 이상한데? 이 초소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일인데 이거를 그렇게 뻔뻔하게 일단 지금만 모면하면 돼. 나중에 어차피 문제 안 되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때부터 다 그런 생각을 영구집권을 꿈꿨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작, 자기 장모도 무슨 장고 100억 이상씩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게 약간 습관처럼 아니, 그러니까. 죄의식이 1도 없이 네. 살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밑에 그 말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간신이라고 해도 모자랄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으니 그렇습니다. 아, 저 거기서 밑에 있는 꼼짝꼼짝 사람이라고 하다가- 해서 검찰 출장 때 밑에 있던 사람인 네. 다른 사람 한모 씨, 유튜버 한모 씨가 생각이 나서 아 그분도 조작을 했지 명의도용해 갖고 여론 조작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계엄까지 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밑에 그래서 사람도 잘 써야 되고 물론 당사자가 네.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참모를 쓰거나 할 때도 정말 기본적으로 공익이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네. 그냥 지시하거나 아니면 위에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네. 가가지고 대통령이 심기 불편할 것 같으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꼭 이런 비리와 부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윗물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아요? 더 썩었으면 더 썩었지.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 수뇌부가 심지어 나무를 심어라 초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코칭까지 해주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좀 가운데로 옮겨라 이런 세심한 지적. 게다가 골프 연습 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타격 자세를 좀 잘 연구할 수 있게 해다 이런 세밀한 코칭까지 했다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진짜 골프. 디테일하게 하네요. 굉장한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갖고 그 심기 경우에 끝을 달린 게 아닌가. 그 깨지지 않는 거울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윙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서 하거나 이렇게 네. 할 때 필요해서 근데 아마도 그거 그게 깨지지 공이 않아요. 튀니까. 공이 맞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잘 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경호처에게 불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청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게 이제 그 사업을 맡겼는데 현대건설이 공사 대금을 그 하청업체에게 전가를 했고 실제로 현대건설은 전체 금액 1억 2,700만 원만 하청업체한테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공사 대금은 3억 1,700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 하청업체가 1억 9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사실 비슷한 얘기는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공사비 떠넘기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사실 현대건설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현대건설이 다른 공사를 맡겨서 이익을 남기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확인 못했다 이 내용이고요. 그럼 현대건설이 거꾸로 말하면 현대건설도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네. 네. 그럼 현대건설은 그걸 어떻게 보전을 받을까요? 다른 인허가 로비로 뭔가를 받든가 뭘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그 건설 쪽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떠넘기기. 떠넘기고 네. 밑에 사람들 쥐어짜오면 하도급은 이제 그 수익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노동자들 쥐어짜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아니면 안전 설비에 투자를 덜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안 좋은 말씀하신 네. 불법의 굴레의 전형적인 케이스고 그건 현대건설 얘기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통령실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공사를 하는데 조폭 삥 뜯듯이 공사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공한 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돈을 제대로 안 네. 돈을 제대로 안 주고 막 자기들끼리 진짜. 네가 이거 부담해, 네가 부담해 이랬다는 거 아니야? 영광으로 와라 이건가? 조국이었던 지금? 거죠 네. 대통령이 아니라. 우인성 판사 말대로 감히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아유,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에 저는 반려동물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후임이 왔을 때 반려동물을 안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반려묘 전용 공간 같은 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온 사람들이 또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캣타워가 설치된 반려묘실을 만들었다는 거고 와. 당연히 드레스룸 들어가고요. 히노키 욕조 들어갔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다다미 공사가 된 티룸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열 씨? 와 네. 진짜 단 하루만 김건희로 살았다. 내 고양이 저정 방에 지금 그렇게 뇌물을 주고 주가 조작해도 1년 8개월 받고 그냥 인사 2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1년 8개월이면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 자기 임기 내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1년 8개월 살다 나와도 아직 그러니까. 임기가 안 끝났어요. 와 무슨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초호화. 여기서 네.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감사원이 이게 첫 번째 감사할 때 충분히 적발해서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바뀌고 다시 하니까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게 더 분노감이 듭니다 지금. 그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현장 실사 안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도 첫 번째 있었던 것 감사할 같아요. 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관저에 가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의혹이 다른 공사가 이만큼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관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열어줬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가가지고 만약에 직접 문 열고 들어가서 봤으면은 골프 연습장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골프 연습장 이거 공사비 어떻게 됐습니까? 안 물었겠어요? 그럼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서 확인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 감히 다다미국적 들어갈 들어갈 수가 없어. 엄두가 안 났죠. 우리 감히. 우인성 판사 말대로 감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들어갑니까? 없어. 그리고 자기는 세상은 요지경 틀거나 그 타이거 파놀이 하기 바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들어갔다가 수사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감히 말은 그러지 내가 하고 못한 왜 것 같은데. 감이라는 얘기는 저쪽에서 들리는 결국 이래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관저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수사를 통해서 기소해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러한 김건희 관련 개인 비리들도 많지만 3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부 어떻게 된 거야? 삼부 지금 체크. 보니까. 네. 양평은요, 캄보디아는요.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우인성 판사의 재판에 화가 많이 났지만 사실 그 기소 내용도 사실 좀 짜쳐요. 생각해 보면 그 내용대로 하면 주가 조작하고 뇌물 좀 받은 아줌마처럼 돼 있지만 네. 사실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다음에 한 행위들은 거의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갖고 돈을 착복을 한 거거든요. 규모 예를 들어 3부. 그 캄보디아 ODA 있건 양평고속도로는 아마 수천억 단위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메인 스테이지는 아예 지금 건들지도 못했다. 그것이 네. 2차 특검이 목표가 돼야 되고 이번에는 조금 잘 구성돼 갖고 지금 이제 와서 저도 막 2차 특검이 1차 특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가고 와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라고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은 징역 18년 받았는데 네. 김건희 지금 1년 8개월 1년 8개월. 받았냐. 우와. 근데 최순실 한 거하고 비교를 해봐라 한번. 네. 18 안에 년자를 넣으면요 1년 8개월 더 난년인가 아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기서 너무 막 몽글바를 몰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너무 짜증나잖아요 1년 그러니까. 8개월은 그러니까 최순실 얼마나 억울하겠어. 1년 정말. 8개월은요 요즘에 진짜 그 조직 범죄에서 속아갖고 아니면 취업발선 잘못 받아갖고 아, 인출 그런 체크할 사람에게 때도 내려지는 걔네도 2년 3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